미세먼지, 땀, 노폐물 이런 것들이 얹어져 있는데 그 위에다가 선크림 덧바를 거예요. 뽀득거리는 세안제 또 쓴다? 그럼 당연히 피부 안 좋아지죠. 장벽 무너지고 약산성 클렌징 폼 하나로 아니면 클렌징 밀크 하나로 지워지는 거 보셨나요? 해보셨어요? 안녕하세요, 광친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피부 관리하면서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는 상식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예를 들면 선크림을 2시간마다 덧발라야 한다, 실내에서도 선크림을 발라야 한다, 이중 세안은 피부에 안 좋다, 클렌징 오일로 블랙헤드를 잡을 수 없다, 무조건 고함량 제품이 좋다, 이런 말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정보들이 완전 틀렸다기보다는 좀 극단적으로 과장된 경향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진짜 맞는 말인지 아니면 좀 과장된 말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려고 해요. 그럼 함께 알아보시죠. 첫 번째, 선크림은 2시간마다 덧발라야 한다. 이 말 자체는 이론적으로는 맞거든요. 근데 이게 누구한테 해당되는 말인지 확인해 봐야 해요. 야외에서 계속 자외선을 받고 있는 사람, 땀 많이 흘리는 사람, 아니면 물놀이 하고 있는 사람, 햇빛 아래서 오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덧바르는 게 좋죠. 근데 사무직처럼 실내에서 가장 오래 앉아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 무조건 2시간마다 발라야 된다? 이거는 과장된 표현이라고 봐요. 선크림도 결국엔 피부에 뭔가를 올리는 행위거든요. 되게 순하게 나온 제품들도 있겠지만 모든 선크림이 모든 피부에 완전히 부담이 없는 건 아니에요. 특히 밖에 돌아다니다가 미세먼지, 땀, 노폐물 이런 것들이 얹어져 있는데 그 위에다가 선크림 덧바를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선크림을 2시간마다 계속 덧발라야 한다? 이게 무조건 좋은 행위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야외 활동이 많다? 이러면은 덧바르는 게 좋죠. 근데 실내 생활 위주다? 이러면은 굳이 2시간마다 덧바를 필요는 없다고 봐요. 피부가 예민한 사람이면 오히려 덧바르는 횟수를 좀 줄이고 양산이라든지 아니면 팔토시, 모자 이런 것들을 같이 쓰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실내에서도 선크림을 꼭 발라야 한다? 실내에서도 자외선이 들어오니까 무조건 선크림을 발라야 한다 이런 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것도 상황을 좀 봐야 해요. 창가에 오래 앉아 있거나 자외선에 되게 예민한 피부, 아니면 색소 침착 치료 중이거나 피부과 시술 직후 이러면 실내에서도 바르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죠. 근데 일반적인 실내 환경에서 햇빛 거의 안 받고 하루 종일 집 안에 있는 사람까지 무조건 선크림 발라야 한다? 그거는 좀 과한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앞서 말한 것처럼 선크림이 좋은 제품이지만 모든 상황에서 좋은 제품은 아니거든요. 게다가 피부 예민한 사람들은 선크림 자체가 트러블이라든지 따가움 이런 것들을 유발하는 제품이기도 해서 선크림을 실내에서도 무조건 발라야 한다? 이거는 생각해 봐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기준을 잡아보자면, 첫 번째, 자외선을 얼마나 받는 환경인가. 두 번째, 내 피부가 선크림을 얼마나 잘 견디는가. 요거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내도 무조건 선크림을 발라야 한다? 이렇게 외우면 오히려 피부가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이중 세안은 피부에 나쁘다? 요즘 이중 세안은 피부 장벽에 나쁘다, 약간 이런 말들 되게 많이 돌거든요. 근데 이 말도 상황에 따라서 되게 달라질 수 있는 말인데 앞뒷말이 다 잘린 채로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클렌징 오일 하루 종일 문지르고 있고 알칼리성 뽀득거리는 세안제 또 쓴다? 그럼 당연히 피부 안 좋아지죠. 장벽 무너지고. 그러면서 저는 클렌징 오일 쓰고 2차 세정해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기자차 선크림 지워보셨나요? 2차 세정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무기자차 선크림 정말 약산성 클렌징 폼 하나로 아니면 클렌징 밀크 하나로 지워지는 거 보셨나요? 해보셨어요? 이게 워터프루프 선크림도 요즘 많이 나오고 워터프루프 메이크업 이런 것들 사람들 되게 신경 쓰잖아요. 게다가 픽서까지 뿌리고. 이거 클렌징 오일 아니면 거의 안 지워집니다. 뽀득거리는 알칼리성 클렌징 폼 하나로 지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피부 장벽에 좋은가요? 아니요. 두 가지 중 선택을 해라, 약간 이렇게 느껴져요. 1차 세정만 해서 잔여물을 남기던가 2차 세정을 해서 깨끗하게 지워내던가. 저는 후자가 더 현실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중 세안 자체가 아니라 이중 세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2차 세안할 때 막 생카같이 뽀득거리는 제품 말고 라곰 젤 클렌저처럼 부드럽게 가볍게 세안할 수 있는 그런 저자극 제품 사용해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클렌징 밀크가 더 순하다? 진짜 방금 말한 거에서 클렌징 밀크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클렌징 밀크가 오일보다 순하니까 무조건 클렌징 밀크가 낫다. 이것도 되게 단순화된 이야기예요. 클렌징 밀크는 물이랑 오일이랑 섞어놓은 그런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촉촉하고 부드럽게 느낄 수는 있는데 무기자차나 진한 메이크업까지 말끔하게 지워지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눈으로 봤을 때 지워진 것 같죠? 근데 피부 위에 분명히 잔여물 남아있어요. 아니면 클렌징 밀크 사용할 때 해면이라든지 화장솜 이런 것들로 닦아내잖아요. 이거 물리적 자극 아닌가요? 그래서 피부 예민한 사람일수록 클렌징 밀크니까 무조건 순하다, 클렌징 밀크 써야 된다, 이거는 되게 이분법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내가 쓰는 선크림과 메이크업이 잘 지워지는지, 닦아내는 과정에서 마찰이 많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봐야 하지, 무조건 클렌징 밀크가 순하니까 클렌징 밀크 써야 한다, 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준을 정해보자면, 클렌징 밀크는 아침 세안용으로 사용을 하고 진한 메이크업이나 무기자차 썼다면 클렌징 오일을 짧게 써서 마무리하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그 다음으로는 블랙헤드. 클렌징 오일로 블랙헤드 관리가 안 된다? 요즘 이런 말도 많죠. 클렌징 오일로는 블랙헤드 못 없앤다. 피지 필라멘트는 오일로 안 된다. 레티놀이나 각질 제거제를 사용해야 한다. 이것도 저는 한쪽으로 너무 몰아간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클렌징 오일이 모공 속 깊은 피지까지 막 닦아낸다? 이것도 아니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레티놀이라든지 각질 제거제가 그 피지 필라멘트를 뽑아낸다? 그것도 아니거든요. 너무 단순화한 공포 마케팅이라고 봅니다. 레티놀이라든지 아하바하 같은 성분들이 각질 턴오버라든지 피지, 모공 관리에 도움을 줄 수는 있거든요. 근데 피지 속까지 싹 다 뽑아준다, 이런 제품들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강하게 작용하면 피부 장벽에 부담이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블랙헤드 관리는 클렌징 오일로 데일리 관리하고 피지랑 선크림, 메이크업 잔여물 이런 것들을 부드럽게 정리하는 역할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레티놀이라든지 각질 제거제는 보조로 관리하는 걸 추천해요. 레티놀은 피부 턴오버, 각질 제거제는 모공 정돈, 이런 거 도와주는 역할로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둘 중 하나가 정답이다, 이게 아니고 두 개를 적절히 잘 섞어서 사용해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 다음은 고함량 화장품은 무조건 좋다. 요즘 화장품 보면 10%, 20% 아니면 초고함량을 써야 된다. 1, 2%밖에 안 들어갔는데 이거는 쓰레기 같은 화장품 아니냐? 이거는 이 돈 주고 내가 왜 사야 되냐? 이런 말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화장품에 무조건 많이 들어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성분마다 효과적인 함량이 있고 피부가 견딜 수 있는 함량이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 나이아시나마이드도 10%, 20% 제품 이런 거 되게 많죠? 근데 이게 실제로 미백 기능성 고시 원료로 사용될 때는 2%에서 5% 범위가 그 기준이에요. 2%에서 5%까지가 가장 안정적이고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범위 안에서도 충분히 효과와 안정성을 봤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배, 3배 막 이렇게 들어가는 10%짜리, 20%짜리 이런 것들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들어갔을 때 오히려 끈적이거나 건조함이 더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되게 따갑게 느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어떤 성분은 아주 적은 양으로도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성분은 많이 넣어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함량이 높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함량이 낮다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 성분에 맞는 적정 함량을 사용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또 선크림인데요. SPF 50+, PA4+, 이렇게 수치가 높을수록 좋다? 요즘은 SPF 50+랑 PA4+, 이게 거의 기본처럼 나와 있잖아요. 야외 활동 많거나 자외선 노출 많은 사람들한테는 이거를 쓰는 게 좋긴 해요. 근데 모두에게 SPF 50+가 정답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일단 SPF는 일정 수치 이상부터 차단율 증가폭이 생각보다 크지 않거든요. 근데 이 수치 높이려고 보면은 자외선 차단 성분이 더 많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유화제라든지 계면활성제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런 성분들은 피부에 좀 무리를 주는 성분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기자차 같은 경우 미세한 입자를 올려서, 입자라고 하지만 돌가루거든요. 이런 것들을 올려서 자외선을 차단하는 방식에 가까운데 이 입자가 많을수록 배탁이라든지 답답함, 건조함, 트러블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피부가 예민한 사람들은 SPF 30 정도의 제품을 썼을 때 되게 편안하게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SPF 50짜리랑 30짜리랑 거의 1, 2%밖에 차단율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 1, 2%를 높이기 위해서 들어가는 자외선 차단 성분이라든지 이거를 섞기 위해 들어가는 성분들이 훨씬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50을 쓰지 않아도 30 정도, 30에서 35 이 정도만 써도 자외선 차단을 할 수 있으면서도 내 피부가 편안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 라고 보면 좋습니다. 예전에는 30짜리, 40짜리 이런 것들도 되게 많았는데 요즘은 50만 찾다 보니까 그런 부드럽게 나오는 제형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해요. 오늘 이야기한 것들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피부 관리는 무조건 많이 바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순한 거 쓴다고 좋은 것도 아니다. 내 상황을 봐야 해요. 내가 자외선을 얼마나 받는지, 내가 메이크업을 하는지, 피부가 예민한지, 잔여물이 좀 잘 남는 타입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봐야지 남들이 말하는 이러면 안 된다, 요거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제가 오늘 말한 내용들이 정답이다, 영원히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논문들도 있을 거고 이런 정보에 대한 것들은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이런 뷰티 상식이라든지 좋은 제품이 있으면 소개해드릴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그럼 저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